네, 안녕하세요. 오늘 목요일이고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썸네일은 달고 싶은 제목이 참 많았는데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먼저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75만 원에서 90만 원어치를 아, 샀어요. 샀는데 왜 샀느냐? 몇십 년 전에 삼성전자로 그렇게 자기 월급의 3분의 1씩 샀던 친구가 그렇게 18년인가? 예, 그렇게 만에 이제 부자가 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고, 그런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다른 종목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파이네트워크를 만나게 됐고, 그런데 뭐 저희 집만 해도 저만 열심이지,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이지 않고, 그런데 요번에 나라에서 15만 원씩 준 것도 아니죠. 사실 뭐, 나라 또, 뭐, 정부는 항상 균형 재정이래야 되니까 나눠준 것만큼 걷어가야 되겠죠. 누구한테 걷어갈지 모르지만. 아무튼 1인당 15만 원씩 줘서 저, 집사람, 아들, 딸, 사위, 그러면 75만 원이죠. 아들의 허락을 받고 아들 이제 며느리가 될 우리 또 아기까지 해서 하면 90만 원인데 얘네들 보고 파이코인 사라 그러면 절대 안 사겠죠. 그래서 제가 강제적으로 사가지고 팔으려고 하는 거죠. 웃돈을 좀 받아서, 웃돈을 좀 받아서, 어차피 뭐 OKX 거래도 해야 되고 또 지갑도 만들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제가 지니어스법에 대해서 관심 있게 공부를 안 하다가 지니어스법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요번에 미국 사개 법 중에 파이코인이 사람들이 지금 몰라서 그렇지 지니어스법의 최대 수혜자는 이거 틀림없다. 파이코인이다. 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지금 이제 그동안 이제 파이코인 보게 되면 파이코인 KYC에서도 알 수 있지만 뭐 은행보다도 더 빡빡했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로드맵 그 오픈 메인넷 할 때도 자기네들이 준비한 게 있었었잖아요. 그 조건 1, 조건 2, 조건 3. 조건 3이 뭐죠? 외부의 환경 조건이 맞추어지면. 외부의 환경 조건이라는 게 뭔가요? 거진 불법화되어 있던 암호화폐가 합법 자산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 합법 자산으로 들어오는 게 유럽에서는 어느 정도 됐지만 미국에서는 안 되고 있었었죠. 그랬는데 이번에 이게 법제화가 돼버린 거죠. 그 법이 지니어스법이죠. 지니어스법이 만들어지면서 암호화폐가 이제는 법적으로 확실하게 그 자기 자리를 찾게 됐죠. 법적으로 확실하게 자기 자리를 찾았는데 그러면 앞으로 모든 암호화폐는 이제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거래소들 말을 안 해도 지금 비상일걸요? 은행들 말을 안 해도 비상일걸요? 은행들이 여태까지 먹고 살던 게 예대 마진이잖아요. 예금과 대출 마진이잖아요. 그런데 은행에 예금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줄어들겠죠. 스테이블 코인을 하면 되니까. 지금 이미 뭐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저도 파이 경제학교 보면은 저보다 실물 경제에 깊숙이 이렇게 관여하시는 분들을 보면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에 다 저기 뭐냐 USDC, 테더 이런 거로 송금 다 한다. 예전 같으면 그게 은행의 환전 수수료로 다 은행에서 먹었을 돈인데 그것도 돈 2, 3일간 안 주고 그런데 즉각 간단 말이죠. 은행이 이게 여태까지는 암호화폐가 불법처럼 다루어져서 은행이 자기 밥그릇을 지킬 수 있었는데 은행이 자기 밥그릇을 못 지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행도 미국에서 3법이 통과되자마자 CBDC 만든다고 저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모든 것은 생겼다가 없어지고 생겼다가 없어지고 하는데 은행이라는 참 외정시대 때도 은행 다니면 최고의 직장이었죠. 지금도 뭐 최대의 직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학생들이 은행에 취직하는 거를 굉장히 바라죠.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미국의 지니어스법이 그렇게 안정적인 직장인 줄 알았던 은행의 밥줄을 끊어버리는 법이라는 거죠. 굉장히 많은 돈이 이제는 합법화된 암호화폐로 옮겨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법이 지금은 큰 테두리 법만 나왔지만 여러 가지 시행령과 시행세칙, 시행규칙 같은 게 만들어졌을 때 법이 제대로 갖추어져 가고 있을 때 그 법에 대한 준비를 아마 파이코인 말고는 아무도 안 해놨을걸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나라에서 이번에 15만 원씩 나오니까 이거를 이때 이 가격으로 요즘 뭐 호주라는 게 없어졌지만 제가 사서 주고 지갑으로 주고 돈을 받아야 되겠다. 제 판단이 나중에 맞을지 틀릴지는 시간이 지나면 알겠지만 내 생각은 그래서 하니까 어차피 너네들 15만 원 어떻게 보면 공돈이니까 파이코인 이거로 해라 라고 얘기를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왜? 변해하는 세상에 공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은행이라는 그 망고불변의 진리 속에 있었다가 지금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뀐다라는 거죠. 그게 블록체인 때문에 가능해졌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게 이게 이제 2008년도부터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블록체인의 그 여정, 그리고 암호화폐가 드디어 이 법제화가 됐고, 파이네트워크는 처음부터 어떤 생태계를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이 만들면은 스테이블 나름대로 은행이 저렇게 되면서 여태까지는 뭐 삼성페이, 애플페이 이런 게 있었던 것처럼 굉장히 큰 커뮤니티를 가진 데는 자기 나름대로의 암호화폐를 만드는 게 법으로 만들어진 거거든. 미국 정부는 손해볼 게 없죠. 그거 가지고 미국 국채를 스테이블 코인은 대부분 미국 국채를 사야 되니까. 파이코인은 이것을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다른 코인들 뭐 지금 뭐 리플이 오르고 뭐가 오르고 하지만 얘네들이 나중에 지금은 이더리움의 어떤 플랫폼이니 이런 기술적인 면 때문에 좋아지지만 이게 그것 외에 다른 대표적인 게 KYC, KYB 같은 그런 법적인 규제를 준수를 할 수 있느냐. 그래, 증권이라고 하면은, 증권관리위원회라든가 무슨 증권시장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이 있지만 상품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 법이 만들어질 거라고요. 그리고 시장은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해외 송금 같은 것으로 해서 시작이 되지만 아마존에서도 뭐 자기네들 한 3억 명 되니까 자체 생태계 내에서 쓸 수 있는 코인이 만들어지는 게 합법적으로 됐으니까요. 시장은 점점 그렇게 성장할 것이고 은행의 밥그릇을 가져갈 것이고 법적 기반도 만들어졌고 파이네트워크 가치는 이 KYC, KYB 이제 드디어 암호화폐가 법으로 들어와서 이 법이 세세히 적용되기 시작하는 것까지도 내다보고서 준비했던 파이코인의 가치는 어마무시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규제가 있지만 그런 거를 규제를 다 미리 예상하고 준비를 했고 그렇지만 이제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고 커뮤니티를 10억 명까지 늘려야 되는 도전 과제는 있고 미래 전망이 이렇게 되니까 보이죠. 그러니까 뭐 가장으로서 야 내가 니네 보고 언제 뭐 용돈 달라 그러냐? 내가 파이코인을 니네 OKX 가입할지도 모르잖아. 살 줄도 모르잖아. 내가 사서 줄 테니까 내놔. 이렇게 해서 요번에 미국에서 나온 이 지니어스 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 다음에 은행을 축으로 이루어졌던 세계 경제가 이게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를
15만 원어치 갖고 가르쳐 주려고 지금 가격도 또 너무 좋아요. 그냥 75만 원어치를 600원에 산다고 치면은 1250개더라고요. 1250개. 공부치고는 저도 15만 원 수업료 드리지만 나라에서 공부하라고 준 돈이지 이게 지금 나라에서 공부하라고 줬는데 이거 공부하라고 준 돈이면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무슨 공부를 해? 변화하는 세상과 금융 시스템의 변화를 한다. 그러니까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자제분들이나 손주 애들은 돈 안 나오지. 그 예전에 어머니랑 많이 어머니가 어디 절에 가서 야 우물 보시했다 니네 100만 원씩 내놔라 이러면 니네 이름으로 했으니까 100만 원씩 내놔라 이런 거로 싸움도 하긴 했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한번 해볼 만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블록체인의 여정이 이제는 법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죠. 제가 그 명확성법 상품이냐 증권이냐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니어스법에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하고 있는데 얘기를 전하는 사람도 그렇고 저 자신도 저게 왜 중요한지 파이코인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답을 못 찾고 있다가 이제 찾게 된 거죠. 야, 이거 엄청난 거구나. 진짜 요번에 지니어스법의 대박은 파이코인이구나. 그런데 아직 부엉이가 날아오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모르고 있구나. 이게 제가 오늘 영상 만드는 이유예요. 암호화폐가 법제화됐다라는. 드디어 법제화됐다라는 거. 그런데 여기에 법의 규칙 같은 거,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왔으면 앞으로는 법의 테두리 안에 못 들어오는 건 어떻게 되죠? 벌금이나 상폐되거나 문 닫게 되겠죠. 많은 거래소들과 많은 상장 종목들이. 이래서 지금 파이코인의 KYB에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거래소들이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통과된 데는 몇 군데 없는 거죠. 이게 지니어스법이잖아요. 암호화폐에 대해서 법적 지위를 줬으니까 법을 지켜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법을 지켜야 될까? 이거를 파이코인이 미리 예상하라고 준비를 다 한 거죠. 법인과 개인의 그 법제화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파이 네트워크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그냥 KYC, KYB, 은행도 아닌 것들이 왜 이렇게 빡세게 하나 그랬지만 결국은 이렇게 6년 앞을 내다보고 리걸 프레임워크, 법적인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제 확인하게 된 거죠. 그렇지만 거기에 커뮤니티가 계속 커야 되는데 지금 한 6천만, 7천만 그렇지만 책 장사하던 아마존처럼 3억 명. 근데 1억 명을 가면 1억 명에서 3억 명 가는 거는 1000명에서 1억 명 오는 것보다도 훨씬 짧은 시간에 가죠. 커뮤니티가 커지는 과제가 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도 법적으로 들어오면 아무런 개인들 은행법 같은 게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무한테나 막 돈 받을 수 있나요? 그거 다 사기로 걸리잖아요. 돈 받으려면 제3자한테 돈을 받으려면 다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암호화폐들이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돈 받은 거 아니다. 이게 상품이다. 상품을 파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잖아요. 좋다라는 거죠. 그래, 상품이면 아무한테나 돈 받을 수 있지. 그렇지만 거기에서도 법이 만들어질 거라는 거죠. 그 법인은 KYB 같은 게 있어야 되겠고, 개인은 KYC 같은 게 있어야 되겠고, 중복계좌, 복수계좌, 차명계좌, 도명계좌 같은 건 없어야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는 이 법적인 컴플라이언스를 갖추고 있는 거는 KYC, KYB를 하고 있는 파이네트워크 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그 기준이 있어야지 법적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기준이 이제 지니어스법이 생기고 난 다음에 만들어지겠죠. 그런 기준도 다 준비했다. 파이네트워크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시장은 이제 앞으로 이 합법화 됐기 때문에 지금 뭐 여기서도 CBDC 한다 또 이제 조금 있으면 월마트도 만든다 이제 뭐 아마존도 만든다 이제 다 만들 거라고요. 다 만드는데 기술적으로는 뭐 이더리움 거를 지금은 쓸 수도 있겠지 플랫폼을. 근데 나중에는 파이 플랫폼을 쓰게 될지도 모르지만 법적인 거는 전부 파이 네트워크처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엔 니네 시간 정말 오래 걸릴걸? 그러면은 아마존이건 뭐 월마트건 자기네들이 코인을 만들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인 코인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번에 정부에서 나오는 뭐 15만 원도 뭐 백화점이나 이런 뭐 명품 이런 데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용도 제한된 15만 원이잖아요. 용도가 제한된 15만 원. 그런 것처럼 굉장히 많은 암호화폐가 나올 수가 있지만 아마존에서도 나오고 뭐 삼성에서도 나오고 뭐 중국 기업에서도 나오고 뭐다 나오겠죠. 그러나 굉장히 용도가 제한된 지역 화폐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글로벌하게 쓸 수 있는 거 파이코인 밖에 없을 거고 파이코인처럼 되려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파이코인 쓰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파이코인 지금 2천만 명 KYC 통과하는데 6년이나 걸렸는데 아마존 무슨 재주로 3억 명 할 건데 그냥 파이 쓰면 되지 이렇게 되는 거죠. 시장이 이렇게 해서 커지게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가치는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는 우리가 이제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확실하게 느끼지 못했던 법적인 위상에서 암호화폐 넘버 원이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뭐 나중에 월가 같은 데서는 그 시장 펄을 높게 주겠죠. 법적인 위상이 암호화폐 중에는 탑이다라는 거죠. 그러는 사이에 커뮤니티는 증가하겠죠. 그러면 커뮤니티 파워가 또 증가하게 되면 또 되겠죠. 이런 것들이 지니어스법에 의해서 드러났는데 아직은 생태계에서 미미하기 때문에 크게 주목을 못 받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더리움이나 리플만 올라가고 호가 아직은 안 난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로 이제 도전 과제가 있는데 법적인 규제, 그 다음에 지금 파이에서 준비한 게 시장 수용성, 기술적인 도전. 예를 들어서 파이는 이런 이제 꼭 사람이 하는 KYC를 했지만 지금 뭉탱이 돈이 빠져나가서 예대 마진으로 돈을 벌든 것이 이게 예금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대출도 줄어들겠죠. 은행의 저항도 만만치 않겠죠. 그러면서 파이코인처럼 그런 KYC를 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사람의 동공인식이라든지 생체 인식 방법으로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들어가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그게 인간의 존엄성도 인공지능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개인의 존엄성도 보장이 되는데 신체 정보를 해서 암호화폐를 만든다라는 것은 아마 그렇게 쉽진 않지만 그런 면으로 도전은 엄청나게 하겠죠. 뭐 자기네 돈이 줄어들게 됐는데 무슨 짓인들 안 하겠어요. 그러나 빨리 파이코인 손잡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런저런 거요. 그 지니어스 3법에 대한 제가 앵글이 바뀌고 마침 뭐 애들 보고 뭐 집사람 보고 뭐 이거 팔코인 사라고 그러면 아니 뭐 채굴이나 하면 되지 왜 사냐 뭐 전부 이런 거지기 때문에 가장으로서 아빠로서 한번 횡포를 한번 부려 보게 된 것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감사합니다.